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누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자,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위해서는요, 지출, 소득, 채무, 그리고 보유자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각각의 요소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0988번도 열려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나도 부자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완벽한 그리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요.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제가 계속 멘트가 좀 틀리는데 날씨가 너무 덥네요. 이 더위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없다. 예, 제가 머니 트레이너라는 이 별명을 쓰면서 사실 굉장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좀 줄이고 있고 에어컨도 좀 안 틀고 있는데 집에서 결국은 주말에 풀 가동했습니다. 그렇죠. 이 날씨에 에어컨 안 틀면 큰일 나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더우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만큼은 제가 되게 부자였다. 이런 생각 들면서 오늘 시청자님들도 마음에 이렇게 더울수록 마음에 여유가 좀 있으셔야 돼요. 너무 덥다 하면 힘드시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조금 시원한 마음 이렇게 좀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오늘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부자되기 프로젝트 사연 갖고 만나볼 텐데요. 저희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정보는 좀 미리 전달을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고민 상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50세 직장인인데요. 네. 네, 6년 후쯤 이제 퇴직을 하려고 이제 나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이제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하고 이제 개인연금을 나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운용 방법을 좀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노후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자금 준비 방법을 좀 자세히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잘 전화 주셨어요. 저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좀 이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네.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사실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보니까 꾸준히 저축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좀 힘든 부분 이런 건 없으셨어요? 네, 당연히 넉넉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 알뜰한 탓에 그럭저럭 좀 이렇게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관리한다고 이제 하는데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좀 점검 좀 받고 좀 듣고 싶은데 좀 민망하네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실 거라 좀 믿고 전화드렸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큰 용기 내셔서 전화 주신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아주 큰 돈보다는 더 좋은 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알뜰살뜰한 배우자분이 계시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아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 드릴 테니까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님이 미리 좀 주신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좀 문제점을 보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아무래도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정년은 또 다가오고 퇴직금이 아무래도 이런 나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받은 정보 바탕으로 해서 현금 흐름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 현금 흐름표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50세 회사원이시고요.
자, 46세 주부, 외벌이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월소득 435만 원에 상여금 포함하면 500인데 네. 자, 이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435에 상여금 포함해서 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65만 원은 내 통장에 항상 있는 돈이 아니겠죠. 아. 예,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왔다가 그렇죠. 예, 나갔다가 이렇게 통장에다 이제 로그인 됐다, 로그 아웃 됐다 우리가 저희가 슬퍼.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다 보니 이런 돈들이 남는데 사라지는 거죠.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잡으시는 게 바로 재무설계의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출합계 66만 원이 보험이시고 네. 생활비는 285만 원. 자, 비율로 따지면 한 52% 정도 소비를 하고 계신 거라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은 돈을 네. 많이 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높은 점수를 소비를 상당히 절제를 잘하셨다. 여기서 좀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적금 50만 원, 네. 펀드 50만 원, 연금 30만 원, IRP 20만 원 해서 총 150만 원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축 투자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7점 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점. 아무래도 이 소비 자제를 좀 잘 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좀 주신 것 같은데 저희 그러면은 계속해서 금융자산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아파트 3억 1천만 원짜리를 지금 갖고 계신데 대출이 없어요. 대출이 없어요. 예, 이런 데서 제가 1점 더 올려드리고 가죠. 예, 이거는 부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대출 상환하고 뭐 이렇게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불안한데 지금은 그래도 내 집에 대출 없이 갖고 계시니까 1점 더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예금도 2,500. 뭐 저희가 목돈 1억을 통장에 넣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죠. 그래도 2,500이 내 예금 통장에 항상 있다는 거 이런 네. 건 그 생활을 하시면서 상당히 든든한 부분이다. 예, 이런 거 잘 해놓으셨고요. ELS도 1,100만 원 지금 하고 계시고요. ELS는 중기자금이죠. 네. 그리고 지금같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사실 이 만기가 돼서 돌아오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준비 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점수 드리는 거고요. 펀드 네. 1,250만 원까지 해서 4억 5,72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뭐 52% 정도의 소득 대비 소비율 그리고 대출이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셔서 지금 8점까지 받으셨는데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보험 구성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께서는 S생명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2002년부터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 12만 5,400원이니까 아마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이 들어 계시고 거기에 이제 특약들이 갱신형은 다행히 없는 네. 예, 비갱신형 상품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H손해 행복을 다 주는 보험은 2016년. 자, 특징을 보면 종신보험을 준비하시고 최근에 손해보험으로 건강보험 형태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보시면 18만 9천 원, 과거 거보다 비싸죠. 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가입했으니까 비싼데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다시 가입하셨을 때 비싸지면 이거 20년 동안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예, 2036년에 끝나겠죠. 예, 그럼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선택하시는 건 완벽한 보장보다는 내가 낼 수 있는 가능한 보험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S생명 골드연금 하단부에 보시면 2005년도에 조금 길게 내셨네요. 보통 10년 내시는데 15년을 내셨고 아직도 내고 계세요. 근데 만기가 곧 되실 거니까 이런 것들 더 수익률 나는 방식으로 조정하시면 더 좋고요. H생명 플러스 건강 자녀보험권 하나 있으니까 이런 것들 80세 납. 자, 성인이 100세가 80세가 요새 짧다라고 하죠. 짧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40이 넘었는데 50대 분들도 야 80세 짧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녀분, 이제 20대인 자녀분이 80세는 많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보험만큼은 100세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총 66만 2,900원의 보험료가 있는데 이거 방송 끝날 때까지 잘 저희가 리모델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금 흐름표, 금융자산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험 구성까지 살펴봤는데 전문가님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모범 답안을 또 설계를 해오셨다고 하시는데 네. 자 그럼 저희가 모범 답안을 먼저 보고 해설을 좀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범 답안이라는 건 항상 보시면 비슷한 패턴이에요. 네, 원래 그 모범생들이 네. 다른 답 안 하잖아요. 어떻게 공부 잘하셨어요? 예, 교과서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하실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못하는 게 문제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점수 드리고 가야 되고요. 최대한 힘드시더라도 저희가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변경전 소득은 500만 원이시고요. 지출은 285만 원.
그리고 저축투자 15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보장성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 보험료 절감이 되시고 네. 그리고 오늘의 시청자님은 소비 통제를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녀분도 이제 거의 장성하셔서 자, 대학교를 가면 학비가 많이 들죠. 그쵸. 근데 대학교를 가면 뭘 할 수 있죠? 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네. 식으로 용돈은 나가지만 자녀에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한 20만 원 정도 줄여보시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자,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누가 맞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굉장히 좋은 자세죠. 그래서 저축 투자를 20만 원 올려드리면서 지출을 낮춰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지출을 20만 원 정도 저희가 우선 절감해드리는 리모델링 안을 주셨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금융자산도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지 계속 살펴볼게요. 네. 현재 적금 50만 원 하고 계시고요. 펀드 50만 원, 그다음에 연금 30만 원, IRP 20만 원에서 150을 하고 계신데 자, 이런 구성은 굉장히 좋은 구성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바꾸라고 합니까? 자, 변경으로 보시면 가지수가 여러 가지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분산을 해놓은 거고요. 자, 50만 원짜리 적금이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300만 원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저게 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300만 원 필요하다고 500만 원짜리를 깨면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때 깨는 순간 이자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쓰는 자금들이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변경을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비자금 CMA 20만 원, 그리고 적금을 20만 원, 그다음에 연금펀드 34만 원인데 좌측에 있는 거는 그냥 보험의 연금이고요. 이거는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율이기 때문에 최근 저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수익이 많이 낮아질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연금펀드, 연금저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세액공제 받는 상품. 네. 이걸로 34만 원을 준비한다고 하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세금적인 혜택을 받겠죠. 예, 그래서 보통 13%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이러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과거의 공시율 연금을 그렇게 끌어안고 가실 필요 없으십니다. 없죠. 예, 수익 면에서는 저희 연금 펀드가 훨씬 낫다. 그리고 IRP 따로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변액 펀드, 변액 추가납까지 활용하시면 자, 내가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CMA에서 빼서 쓰시면 돼요. 그것도 그렇죠. 모자라다 그러면 네. 변액 추가납입한 건 아무 때나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자 없으니까 그렇게 맞춰 쓰시면서도 뭐를 유지하셔야 되냐?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깨거나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만 하셔야 되고 요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170만 원의 저축 자산을 20년 이후에 노후에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그래서 7% 정도 수익률로 표방을 해서 운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데 저희가 저축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금융자산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변동 요소가 가장 많은 게 사실은 금융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금 2,500만 원 갖고 계신데요. 네. 당장은 자녀분 이 대학 자금 같은 것들이 회사에서 지원이 좀 나오고 계세요. 그러면 굳이 목돈 나가실 거 없으시니까 저는 예금에다 많이 두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일시납 연금으로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쓸 돈 아니니까 아예 월납으로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으로 딱 넣어놓으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파트는 그대로 가시고요. 네. ELS 1,1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변화가 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수익이 괜찮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쁘지 않은데 네. 그거를 지금 깨서 다시 가입하면 그만큼의 수익을 나기가 힘듭니다. 특히 ELS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펀드는 지금 6년 정도 보유하셔서 충분히 수익이 난 상태예요. 네. 근데 저희가 펀드는 리밸런싱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자, 경기가 많이 움직입니다. 작년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다 좋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저희가 이 투자하는 그 섹터라고 하죠. 섹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ETF로 가시면 지금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펀드는 수익 났을 때 환매해드리고요. 요걸 ETF 1,000만 원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자산들 리밸런싱한 거를 보니 채권형 펀드에 넣어놓으시면 채권형 펀드는 수익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손실이 잘 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목돈 필요하실 때 채권형 펀드 부분 환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굳이 그걸 CMA에 넣거나 예금에 넣으셔서 적은 금리에 만족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니까요. 저희가 채권형 펀드로 빼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적립금들은 변동 없이 유지하시면 요 변경 후 패턴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훨씬 공격적이고 또는
너무 공격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시청자님께 은퇴에 여유를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금융자산까지 좀 리밸런싱을 도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오늘 좀 말씀을 해드리는 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은퇴 시점이 네. 다가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는 불안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 사실 제가 계속 봤을 때는 대출도 없으시고 네네. 저축도 꾸준히 해오시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또 재무 개선점은 어떤 부분 저희가 좀 포인트 아웃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포인트 딱 찍어드리면요. 여유가 없으신 이유는 아마 외벌이시기 때문에 예, 주변 분들을 봤을 때 맞벌이에 비해 소득이 적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여유가 좀 없으니 내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자, 지금까지 이 정도 저축해오신 거 저희가 축하드린다고 벌써 칭찬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인 자산 수익률은 좀 낮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잡아드렸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의식 수준들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금융상품에 대한 관점이 바뀌셔서 제가 15년 전쯤에 이제 연금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대부분 10만 원, 2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네. 화면을 보시면 2014년도에 30대 저기 보면 이제 파란색 선이죠. 네. 15만 원 정도의 노후 대책 저축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연금이죠. 근데 그렇죠. 2018년도에는 이 30대가 벌써 33만 원을 평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50대는 어떻게 된 거죠? 과거에 19만 원이었던 게 50만 원. 50만 원. 이만큼 많이 은퇴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미리미리 해야겠다는 이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근데 우측을 잠깐 보시면요. 네. 자, 은퇴 준비 지수 추이는 자,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냐 만족감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준비는 하시지만 만족감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왜 사실 저희 학생 때도 보면은 네. 이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책상에 오래 앉아 네. 있다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게 사실 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당연히 답안을 또 들고 오셨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만족을 못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방법을 잘 모르고 자, 시험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 날 내일이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벼락치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해야죠. 예. 그런데 벼락치기 할 때 내가 사전에 조금만 공부해 놨으면 복습하면 그게 또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뭐 사전에 복습을 해뒀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복습만 하고 예습만 그럼요. 하면 가능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 알려드릴 건데 시청자님들이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게 뭐냐?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회사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최근 매스컴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요. 생각보다 수익률이 나쁘다. 네. 이유는 자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 영역에서 DB형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 회사가 보증해주는 형태거든요. 네. 자 수익률이 1.16에서 1.87. 굉장히 낮죠. 맞아요. 자, 그래 이거는 보증해주니까 그렇다 치고 자 DC형,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이건 개인이 운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어떠냐?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1.6에서 2.37까지 상상 이하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네요.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됐냐? 자, 2016년도까지는 국가가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약간은 관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16년부터 안 되겠다. 네. 야, 오픈해봐라. 전체적인 수치를 오픈해 봅시다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자, 이런 정도의 구조가 돼 있고요. 자, 2017년 코스피 상승률이 17%예요. 네. 예, 펀드 수익률은 평균 13%인데 DB형은 그렇다 치고 DC형은 2%대는 너무하다. 너무하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다 내고 있는 퇴직연금이 다 저렇게 운용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좀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슬프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관리해드리도록 오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퇴직연금 수익률에 공시화를 의무했더니 지금 이렇게 낮은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그럼 네. 이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또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금융회사가 볼 때 퇴직연금은 잡아놓은 물고기입니다. 잡아놓은 물고기. 네,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MC께 질문 드릴게요. 네. 네, 그 남자 여자가 사귀입니다. 사기입니다. 네, 그러면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예, 여성분들이 제일 불만인 게 뭐죠? 어장 관리. 어장 관리.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사귀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와서
잘해주고 시간 잘 맞추더니 이제 그렇죠. 막상 사귀니까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먹이 안 준다고 하잖아요. 먹이를 안 주죠. 네. 바로 금융회사가 볼 때는 벌써 계약은 이루어졌고요. 따박따박 지금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걸 더 열심히 하겠다고 DC형 실적형을 공격적으로 운용했다가 손해가 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회사 책임이 될 수 있으니까. 회사 책임이 되고 또는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굳이. 그냥 안전한 저축 자산에다 그냥 다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확인을 해보면 전체 DB형, DC형의 안전 자산 비율이 거의 95%에 해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은 자 시청자님들은 이걸 바라지 않았는데 금융회사는 안전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이런 거죠. 그거를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님들인데 이런 것들을 또 관리 감독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자 변액연금 저희가 가입할 때 10만 원, 20만 원짜리 가입하시면서 사업비가 어떻습니까? 막 이런 걸 따지세요. 그런데 이렇게 목돈으로 들어가는 퇴직연금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에서라도 금융당국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시청자님들도 DB형, DC형, 내게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아셔야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치고 개인연금 합쳐서 3층 구조로 은퇴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문가님이 방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네. 사실 관리를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항상 드리다 보면요. 네. 모르시니까 못한 거는 알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공부를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가 네. 무조건 몰라서 못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근데 공부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학생이 하는 그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이 모르셨다는 거 인정하는데 오늘 이후로는 절대 모른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왜 제 돈이 아닙니다. 그쵸. 시청자님들 돈이고요. 이런 거에 관심 가지셔야지 정말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 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여기 보험도 다 나오고요. 금융, 은행, 카드, 보험, 증권까지 다 나옵니다. 저 중간에 보시면 연금저축 칸이 보이시죠? 네. 그 하단에 보시면 퇴직연금 종합 안내라는 그 란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있네요. 딱 하시면 네. 이제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자기가 가입하신 거에 공인인증서를 넣고 그쪽 기관에 가서 수익률도 확인하실 수 있고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실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저기 한번 꼭 들어가 보시고요.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저희 나도 부자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내 돈, 내 자산은 정말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좀 더 연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내용이 사실 생소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네. 뭐 아까 이제 전문가님이 뭐 DC, DB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DB, DC 이런 거 왜 이런 용어가 나오냐면 다 미국에서 갖고 온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있는데 그것도 네. 복잡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사를 네. 보면 대표이사가 있겠고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직원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노동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년을 다닌 분은 12분의 1, 1년 중에 한 달치를 퇴직금을 준비를 해서 드려라. 그래서 회사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회사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을 할 때 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퇴직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회사가 안정적으로 갈 땐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항상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못 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나가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쓱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회사 대표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회사 안에 운영할 수 있는 뭐 직원도 없고 불편하시니 이걸 금융기관에 맡기면 어때요? 그럼 금융기관에 맡기면 우리가 세금 혜택을 줄게요. 네. 안정적으로 운영 잘하게 금융회사에 맡기고 거기에 세금 혜택을
드리면 나중에 직원이 나갈 때 회사가 힘들다고 돈 못 주는 게 아니라 이 금융회사에서 딱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퇴직 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DB형, DC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네. 자, 퇴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쌓았다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퇴직연금은 그 돈을 쌓아서 금융회사에서 나중에 연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확정급여형은 뭐냐?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확정되게 주는 겁니다. 퇴직금처럼. 그런데 그 돈을 회사가 운용해서요. 수익이 나도 회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잘 운영해서 수익률이 7% 났으면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뭐만 드리면 돼요? 연금만 드리면 돼요. 퇴직연금만. 그거 회사 책임입니다. 근데 확정기여형 DC는 뭡니까? 자, 그거를 회사가 갖고서 운영 안 할게요. 그냥 12분의 1에 되는 금액을 여러분 개인 통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갖고 금융사 가셔갖고 운영하세요. 네. 그러면 나중에 연금이 아주 잘 운영돼서 높아지면 그거 누가 가져가는 거죠? 바로 시청자님들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딱 나뉜 겁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는 건 뭐냐? 그 두 개를 나중에 어딘가로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 퇴직하실 때 거기다가 다 넣어드릴게요. 그럼 그걸 받으셔서 또 펀드 변경도 하실 수 있고 CMA에서 그냥 받아 쓰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나 IRP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네. 무조건 퇴직연금 있으시면 나중에 가입하셔야 돼요. 지금 몰라서 못 가입하신 거니까 네. 그거는 무조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좀 모르겠다는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IRP 계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좀 이거 가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이 IRP 계좌의 장점이 뭐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B형, DC형은 뭐 알아서 회사가 정해갖고 또는 개인이 선택해서 하는데 네. 자, IRP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죠. 세액공제형 상품입니다. 그 상품의 가장 장점은 뭐였냐면 세액공제예요. 화면을 보시면요. 네. 자, 연금소득 구간 위쪽을 보시면요.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 우측 끝에 보시면 16.5%죠. 그러네요. 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내가 한 달에 58만 원씩 12달을 넣으시면 700만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115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돌려받은 거는 내 수익이잖아요. 그럼 확실히 16.5%가 나는 펀드 상품이 있습니까? MC님?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예, 확실히는 없어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품은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았으니까 낮지요. 무조건. 무조건 그쵸? 16.5%. 그러니까 이 세금만 갖고도 수익이 높은데 여기에 하단부를 보시면 지금 네.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자, 개인형 IRP 수익률이 6.64까지 꽤 높아졌습니다. 16년에는 0.56이었는데 이게 많이 개선됐어요. 그럼 여기에 16.5에 6.64를 더하면 20%가 넘는 상품이 되겠죠. 이런. 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이 되고요. 단지 단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연금저축처럼 중도에 해지하시면 안 되니까. 중도에 해지하시면 이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수준만큼 딱 고려하셔서 58만 원 한도에서 자, 연금저축을 예로 3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IRP 400까지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예요. 합산이기 때문에 나 연금저축 벌써 다 내고 있는데요. 그럼 소용이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서 수익이 꽤 높고 세금 혜택 받으니까 내가 꼭 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이렇게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 예약 주시면은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시청자님 보험 구성은 저희가 좀 어떻게 변화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험 구성은요. 네. 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시는 것들 중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정리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S생명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자, 지금 유니버설이기 때문에 감액 완납은 안 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세까지만 보장되는 특약들이 있는데 자, H손에 행복을 다 주는 보험에 또 가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시니까 100세를 놔두고 80세를 없애십시오.
그러면 94,400원으로 보험료가 내려가고요. 지금 H손해 것도 그대로 감액해서 유지하시고요. 배우자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과한 수술비 같이 비싼 담보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10만 6천 원으로 내려드리고요. 그리고 S생명 골드연금 보험은 과거에는 공시율도 높고 경험생명표도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공시율을 따라가고 있어요. 최저 보증도 1.5%니까 제가 볼 때 좋은 상품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조정하셔서 그 금액 갖고 일시납, 확정형 연금으로 가시면 어차피 똑같은 연금인데 더 많이 주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자녀분 거는 조금 새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도부자 변액연금으로 해서 지금 내시는 30만 원을 자 65세까지 은퇴 안 하시면 어쨌든 돈은 버시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까지 은퇴 준비 계속하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다시 편성하셔서 66만 2,900원의 보장성 보험료를요 46만 8,700원으로 20만 원 절감해 드렸고 네. 어차피 나가던 30만 원 연금은 변액연금으로 수익률 조금 더 높게 추종하시도록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험 리모델링 통해서 저희가 지금 20만 원 정도 절감을 해드렸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보험료를 낮춰서 은퇴 자산을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꾸 왜 저축해라 말씀드리냐면 네, 자 은퇴는 결국은 그때부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부동산이 있어서 월세를 받으시던가 좋다. 예. 두 번째는 연금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꾸준하게 들어오는. 네. 근데 연금을 만들려면 목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은퇴 때 항상 점검하시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자, 자녀를 완전히 독립시키셨습니까? 내가 5억 있어도 자녀가 와서 사업한다고 1억 5천, 집 사달라고 1억 5천 하면 은퇴가 안정화가 안 돼요. 네.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우리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녀분들은 좀 힘드시더라도 꼭 독립을 시키십시오.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니까 최대한 이렇게 독립시키시고요. 두 번째는 대출을 전부 갚으셨냐 이거죠. 네, 내가 집을 5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대출이 2억 정도 끼어 있다고 하면 은퇴하는 순간부터는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는 일부분의 국민연금 갖고 대출 상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은퇴 전에는 꼭 대출 2개 상환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내가 즐기고 살 은퇴 라이프를 준비하셨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에 맞춰 생활할 수 있는 내 은퇴 라이프를 준비하신다면 행복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퇴 후에는 꼭 목돈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만 갖고는 이 은퇴 후에 은퇴 라이프를 좀 즐길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아직 은퇴 전까지 좀 기간이 남으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플랜으로 은퇴 후 라이프를 좀 가성비 높게 효율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은퇴 라이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은퇴 저축법을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나도부자 플래닝을 해드리는데 네. 가장 핵심은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50세시니까 아까 변액연금 제가 추천드렸죠. 기본납 30만 원에 추가납 22만 원. 그럼 이 추가납입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요. 아무 때나 필요하시면 중도인출 쓰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시면 자 펀드 관리는 저희 나도부자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점에 해드릴 거고요. 네. 60세 때 이렇게 10년 정도 납부하시면 이 금액이 7%로 하면 8,94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목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목돈 만든다. 연금은 싫어도 목돈은 다 좋아하세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네. 현재 저축 50만 원과 펀드 50만 원 또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충분하시고 네. 자 나도부자 변액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S생명의 은퇴 연금으로 들어가던 것들을 일시납으로 가는 겁니다. 네. 5천만 원 그대로 집어넣으면 65세부터는 평생 40만 원 사망하실 때까지. 와.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운동하시고, 예,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더 오래 사시기 위해서 정말 몸 관리하시면 이건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변액연금 월납 87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퇴직연금과 IRP로 해서 75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연금 펀드 따로 준비하셨죠? 네. 여기에서 48만 원, 국민연금 네. 105만 원까지 해서 총 355만 원이라면 은퇴를 너무 부족하지 않게 사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펀드 적금으로 모은
목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생활에 필요한 자금들로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부터라도 은퇴 우등생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래닝 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꼭 은퇴 부자가 되시도록 저희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더 나은 투자법 알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988번으로 저희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나도 부자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변액 펀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까먹을 즈음 되면 다시 말씀드려야 이게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오늘 또 코스피가 좀 빠졌는데 자, 내려간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시청자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 주식 계좌 잔고입니다. 보면은 저는 주식을요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지금 200종목 갖고 있는데 큰 금액씩을 넣고 있는 게 아니에요.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200계좌로 다 나눠놨습니다. 이유는 자, 5종목, 10종목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몰빵 효과가 좀 나타나요. 내가 심리적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손해보면 자꾸 저도 물타기라고 하죠. 추격 매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더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겪었냐? 자, 여기 SJ 솔루션즈라는 게 있죠. 자, 플러스난 계좌가 좀 있어요.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충분히 시간 갖고 투자하니까 손실 봤을 때는 기다렸다가 수익 났을 때 환매하거든요. 근데 SJ 솔루션즈는 크진 않지만 손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1월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사기는 2017년도 11월쯤 샀는데 여기 보시면 한 2,100포인트 정도에 샀습니다. 2,100 가격이. 근데 쭉 가다가 급등락 불기둥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세력인가? 작전인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못 팝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뒀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상한가 치고 쫙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그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많이 처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제가 손실 본 게 뭐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너무 차트에 의존했나 보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SJ 솔루션즈가 자, 여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퍼라는 겁니다. 퍼라는 건 주당 순이익 EPS를 가격으로 나눈 거죠. 그랬더니 54.5예요. 자, 우리가 주식에서 흔히 말하죠. 저퍼주를 공략해라. 저퍼주가 유리하다. 54.5는 퍼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익 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손실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퍼가 이게 5였으면 갔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유지했을 것 같은데 이거 딱 보고 그냥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평가를 봤더니 BB 플러스예요. 사실 A 이상 등급이 나와야지 좀 더 안전하잖아요. 좀 애매하다. 그리고 보시면 뭐 다른 것들은 정상인데 결국 어떻게 됐냐? 저는 바로 손절했고요. 만약에 계속 갖고 있었으면 보시다시피 2,000원대에 산 게 1,900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손실 많이 봤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손절매하고요. 그 다음에 몇 주를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랬더니 354.73으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동요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손절을 할지 따라갈지 너무 차트에 의존하지 마시고 어떤 걸 보셔야 되냐? 아까 같이 펄을 보시고 기업 가치를 좀 보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요새는 HTS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훨씬 유용하고 자신이 없으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거 따라가면 그냥 손실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 종목 하고 있으니까 꼭 시청자님들도 여러 개로 나눠 놓으십시오. 자, 이런데 결국은 뭐냐? 주식은요. 주식 종목을 변경해야 되고요. 펀드는 펀드 변경으로 수익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잘 모르세요. 이 내용들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잘 말씀을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투자의 일원칙은요. 원금을 절대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와 10%를 주식을 하시다 보면 모든 투자를 하시다 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그럼 9천만 원 됐겠네요. 플러스 10%가 됐습니다. 9,9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유동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투자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결국 14년 동안 매년 이렇게 투자했더니요. 이게 9,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30%와 30%를 볼게요. 자,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30%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자, 14년을 똑같이 갔더니 5,100만 원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손실이 크면 그만큼 수익이 나도요. 회복하는 속도가 늦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10%대 수익률 추정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수익을 가려면 내가 그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왜 인덱스 펀드, 뭐 변액 펀드, 나도부자 변액 연금 이런 거 말씀드리냐면 자, 0% 5%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률 안 좋아하세요. 잘 안 쳐다보세요. 자, 근데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0% 5%를 14년 동안 똑같이 가서 1억이 얼마 됐냐? 1억 4천이 됩니다. 생각보다 손실을 안 보니까 올라갈 때 그게 다 내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3%, 7%. 제가 방송에서도 나도부자 수익률은 7%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20년간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이고요. 예, 7.3%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1억이 1억 9천이 돼요. 방금 4개의 케이스에 어떤 게 제일 많나요? 3%, 7%짜리가 자산 형성이 가장 빠르고 가장 큽니다. 그러면 저는 마이너스 30%, 30% 안 좋아합니다. 그냥 3%, 7%만 꾸준히 날 수 있으면 내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변액연금을 하시는 겁니다. 변액연금을 사업비 조금 주고 가입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안정적으로 내 원금 보증하면서 인덱스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변액연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코스피의 일반 수익률을 펀드 관리 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납니다. 근데 펀드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2018년도까지 2014년도부터 저희가 28번의 펀드 변경 신호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4년 정도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나온 거죠? 예, 6번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럼 6번이라면 2달에 한 번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왜? 최근에 주가가 급상승했거든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 정도만 관리한다면 어려울 거 없으시죠. 요새 전산이 워낙 잘 돼 있으셔서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왜 저희가 관리하고 추가 납입하라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화면은 제가 2013년도 11월 11일에 변액 유니버셜 적립이라는 상품이에요. VUL이라는 상품이죠. 연금과는 성격은 비슷한데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예, 펀드 구성이 주식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상품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그리고 추가 납입을 계속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좀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 6월 11일, 예, 2년이 채 안 돼서 예, 원금의 100%를 넘는 굉장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주가가 빠지면 계속 추가 납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빠지면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빠졌을 때 넣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변액연금이든 뭐든 다 100만 원을 기본납을 해놓으시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을 내기가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50만 원 기본납 주시고 추가납을 50만 원 내가 아무 때나 넣을 수 있는 건 부담되지 않죠. 그래서 기본납 넣으시고 추가납만 주가 오늘같이 코스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럴 때 추가납입 하시면 돼요. 50만 원씩.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자,
퇴직금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다시 말해서 은퇴를 그동안 35년 회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3억 원의 퇴직금을 갖고 퇴직했습니다. 근데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은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들 집을 사주는데 7천만 원 보태줍니다. 딸 또 결혼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천만 원을 줘요. 그랬더니 2억 원이 남는 거죠. 자, 2억 원을 갖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노후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리가 계속 떨어지죠. 자, 시청자님들 65세부터 내가 2억 갖고 운용해서 은퇴를 해결하려면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그 20년 동안 3%가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네, 1% 이하로 갈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우리나라 은퇴 시장의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이거를 극복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형 펀드로 투자해서 또는 변액연금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따라잡으셔야 되는 거죠. 이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 제가 볼 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으로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시거나, 근데 이건 목돈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주식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달 돈을 넣는 적립식 투자로 하시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주가 하락, 손실 가능성 낮고요. 위험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주식은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도. 이유는 수익률이 높거든요. 부동산보다 지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좀 편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그럼 펀드 변경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변액연금의 변액 펀드의 적립금입니다. 자, 지금까지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게 20% 손실이 나면 4천만 원 바로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락기에는 무조건 적립금은 채권형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월납은 계속 매달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싼 거를 계속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돈은 채권형, 월납은 주식형, 이렇게만 딱 개념 잡으시고요. 그리고 보수적 성향이다. 그러면 내 목돈을 어디다 전부 100%를 넘깁니까? 채권형으로 100% 넘깁니다. 근데 글로벌 채권이 수익이 조금 더 좋다. 그럼 글로벌 넣으시는 거예요. 국내 채권이 조금 더 좋다. 국내 채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도 나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고 싶은데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주가가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50% 넣으시면 돼요. 채권형 50, 주식형 50.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는 주식으로 가라고요? 바로 매월 적립금액은 무조건 주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계속 저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원위치 되면 월납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때 돼서 채권형의 펀드 변경을 주식으로 다시 옮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안전한 투자다. 변액연금으로 하시면 이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이게 가능할까요? 주식은 안 되죠. 채권형이 없어요. 주식 자체에. 내 원금 보존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펀드는 가능할까요? 펀드도 안타깝게 없습니다. 왜? 주식형 펀드 들어갔으면 환매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걸 펀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액연금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갖고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운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메리트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10년 평균 수익률 9.93%입니다. 예, 제가 운용하고 있는, 저도 갖고 있는 변액연금 펀드고요. 그랬을 때 2008년도부터 9.93%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 동안 9% 안 나와도 6.5%만 나와도 저는 이걸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 너무 큰 욕심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지고 계신 퇴직연금을 DB형이라면 DC형으로 바꿔서 거기서 또 펀드 운용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IRP로 가시면 ETF까지 가능하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졌고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이었습니다.
네, 머니토크쇼 나도 보자. 저희 오늘은 은퇴 자금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변액 펀드의 효율적 관리까지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